안녕하세요. 낙성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36회 기출문제 풀이를 준비했습니다. 36회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용 설명도 해드립니다. 실기 1부 시작합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2번 왼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받쳐준다. 3번 입안 오른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4번 국을 한 숟가락 먹인 후 밥을 준다. 5번 식후에 찌꺼기가 남기 쉬우므로 입안 왼쪽을 확인한다. 다 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4번이죠. 국을 한 숟가락 먹인 후 밥을 준다인데 1번부터 살펴보면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했는데 우리 교재 내용을 보면은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죠. 그러니까 건강한 쪽은 오른쪽 편마비니까 왼쪽이 되겠고 왼쪽을 밑으로 하여 눕혀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2번 보시면 베개나 쿠션을 받쳐주는 쪽은 어느 쪽인가요? 마비된 쪽이죠. 마비된 쪽이 오른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줘서 또 틀렸고, 세 번째 음식은 어느 쪽으로 씹을 수가 있죠? 건강한 쪽이죠. 그래서 건강한 쪽이기 때문에 왼쪽이라서 틀렸고, 자 4번이 정답인데 4번은 음식을 삼키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국을 한 숟가락 먹인 후 밥을 준다. 요게 정답이겠고요. 다섯 번째, 식후에 찌꺼기가 남기 쉬우므로 입안 어느 쪽? 오른쪽이 마비니까 오른쪽에 음식이 고여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오른쪽 왼쪽이 다 거꾸로 되어 있어서 정답은 4번 국을 한 숟가락 먹인 후 밥을 준다가 맞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번 휴대전화로 가요 영상을 보여준다. 2번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여 제공한다. 3번 소금을 이용해 스스로 간을 맞추게 한다. 4번 가벼운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5번 처방된 비타민은 음식에 섞어서 먹게 한다. 다 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 2번이죠.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여 제공한다가 답입니다. 1번부터 보시면 휴대전화로 가요 영상을 보여준다면 정신없어요.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밥을 제대로 안 먹으니까 밥 먹을 때는 어떻게? 안전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TV를 본다라든지 뭐 휴대전화로 노래를 본다라든지 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겠고, 자, 두 번째는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해서 제공한다. 맞죠? 맞고요. 자, 3번 소금을 이용해서 스스로 간을 맞춘다면은 짠지 싱거운지 모르기 때문에 막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간은 누가 맞춰요? 대상자의 돌봐주는 요양보호사나 보호자가 맞추게 되어 있고, 자, 숟가락은 손잡이가 크거나 고무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걸 느낌을 주도록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이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여 제공한다가 답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많은 알약을 한꺼번에 복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물에 녹여 마시게 한다. 2번 한꺼번에 갈아서 먹게 한다. 3번 고개를 뒤로 젖혀 한 알씩 먹게 한다. 4번 약알의 개수를 나누어 두세 차례 먹게 한다. 5번 숟가락에 담아 입안 깊숙이 넣어 삼키게 한다. 자, 정답을요. 자, 정답은 4번이죠. 알약의 개수를 나누어서 2, 3차례 먹게 한다. 자, 물에 녹여 마시는 건 뭐죠? 가루약이 되겠고, 한꺼번에 갈아서 먹는 거 아니죠. 자, 고개를 덧치면은 기도가 열리게 되니까 약간 턱을 밑으로 내리면서 해야 되겠고, 또 5번에 숟가락을 깊숙이 넣으면 또 구역질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알약의 개수를 나누어 두세 차례 먹게 한다가 답입니다. 자, 39번입니다. 양쪽 귀에 통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똑바로 누운 자세에 투여한다. 2번 약을 냉장고에 꺼내 바로 투여한다. 3번 귀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긴 후 투여한다. 4번 귀약 투여 후 솜을 이관 내에 꼭 끼워 눌러둔다. 5번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5번이죠.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고. 여기서 이제 수험생들이 헷갈렸던 게 양쪽 귀에 통증이라는 것 때문에 헷갈리신 것 같은데, 양쪽 귀에 통증이 있어도 귀약은 한쪽씩밖에 넣을 수가 없어요. 자, 1번 보시면 똑바로 누운 자세가 아니라 뭐죠?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해야 되겠고, 2번은
약을 냉장고에서 바로 두면 너무 차가워요. 그래서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약병을 온수에 담궈서 온도를 맞추기로 했었고, 세 번째는 후하방이 아니라 뭐죠? 후상방이고요. 자, 네 번째는 귀약, 투요, 솜을 이관에 꼭 끼우는 게 아니라 작은 솜을 15분에서 20분간 귀에 느슨하게 끼워 넣었다가 제거한다 그랬죠? 정답은 5번.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깨서 흡수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은 솜을 넣어서 느슨하게 해놓는 거, 그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귀라는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귀 약을 점적하는 순서 요것만 보셨으면 될 것 같은데 요걸 조금 어려워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39번의 답은 5번.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가 답입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수액을 맡고 있는 대상자의 주사 부위가 부어오를 때 대처 방법은 1번 주사 바늘을 제거한다, 2번 수액 조절기를 담근다, 3번 주입 속도를 조절하여 빨리 들어가게 한다, 4번 주사 맞는 팔을 심장보다 낮게 내려준다, 5번 부어오른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눌러준다. 자,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2번이죠.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까지가 맞겠죠. 그래서 수액을 맞을 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잠그고 알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바늘 제거하는 거 의료 영역이고, 세 번째도 조절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빨리 들어가게 하면은 심장에 부담을 주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사 맞는 팔을 심장보다 낮게 하면 주사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어오른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눌러준다. 예, 요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2번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가 답입니다. 41번 문제입니다.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사용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휠체어를 놓고 옮긴다, 2번 휠체어 의자 끝에 걸터앉게 하여 이동한다, 3번 휠체어 잠금 장치를 풀고 발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4번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감싸 일으킨 후 몸을 회전시켜 변기에 앉힌다, 5번 배살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다른 용물을 본다. 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4번이죠.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감싸 일으킨 후 몸을 회전시켜 변기에 앉힌다는데, 자 1번부터 보시면 대상자의 어느 쪽에 휠체어를 놓죠? 건강한 쪽이니까 왼쪽에 놔야 되겠고, 자 2번 의자 끝에 앉히는 건 맞지만 걸터 앉는 게 틀렸죠. 깊숙이 앉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잠금 장치를 잠그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풀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 4번은 정답이죠.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감싸 안은 후 몸을 90도 회전시켜서 변기에 앉히는 게 답이겠고, 여기 90도는 안 나와 있지만 회전시킨다고 해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화장실 문을 열어두는 건 아니죠. 화장실 문은 닫고 손에 호출벨을 열주고, 이게 맞겠죠. 그래서 41번의 답 4번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감싸 일으킨 후 몸을 회전시켜 변기에 앉힌다가 답입니다. 42번 문제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자 1번 배설할 때 주변을 조용히 한다, 2번 변기는 물로 끓인 후 침상 옆에 준비한다, 3번 소변을 참지 못하고 실금하면 기저귀를 채운다, 4번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5번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혀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4번이죠.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두께로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이게 정답이고, 1번부터 살펴보면 배설할 때 너무 조용하다면 소리 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 나는 게 부담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변기 밑에 화장실을 깔거나 TV를 켠다 해서 조용한 게 안 됐고 틀린 것이고, 두 번째는 변기를 물로 끓인 후 침상 옆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물로 데워서 준비하게 되어 있고, 세 번째, 참지 못한다고 실금한다고 무조건 기저귀를 채우지는 않죠. 자, 네 번째는 정답입니다. 먼저 덮어주고 부끄럽지 않게 덮어주고 바지를 내리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5번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히는 게 아니라 침대를 높여줘서 힘주기 쉬운 자세니까 정답은 4번 허리 아래 부분 무릎 덮개로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가 답입니다. 자, 43번 문제입니다.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변이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은 1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번 고단백 식이를 제공한다. 3번 차가운 변기를 데워준다. 4번 조용한 음방을 틀어준다. 5번 미지근한 물을 항문에 끼얹는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4번이죠. 미지근한 물을 항문에 끼얹는다. 이러므로 해서 관략근과 주변 근육이 이완돼서 변이를 느껴서 제대로 잘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그 방법이죠.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5번 미지근한 물을 항문에 끼얹는다가 답입니다. 44번 문제입니다.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은 1번 둔부를 수시로 알코올 소독을 한다. 2번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에 교환한다. 3번 피부가 붉어진 경우 더운 물주머니를 데워준다. 4번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둔부를 감싸준다. 5번 엉덩이에 발적이 있으면 도넛 모양의 베개를 데워준다. 자, 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4번이죠.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둔부를 감싸준다는데, 자 1번부터 살펴보시면 알코올로 소독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물티슈로 닦아준다고. 자, 2번에 정해진 시간이 아니죠.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고. 그 다음에 3번 피부가 붉어진 경우에는 더운 물주머니를 대주는 게 아니고 세심하게 잘 살펴보고 가볍게 두드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둔부를 감싸준다. 요게 답입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수면 중에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2번 소변 주머니는 매 식사 전에 비워준다. 3번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고 알려준다. 4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이치보다 높게 둔다. 5번 유치도뇨관이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당겨본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3번이죠.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더라도 자유로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수면 중에 연경을 잠가두지 않죠. 소변이 만들어지면 나와야 되니까 열어놔야 되겠고, 소변 주머니는 매 식사 전이 아니라 보통 하루에 한 2-3번 정도 갈아주면 되겠고, 2-3시간에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낮게 둬야 되고, 유치도뇨관을 당겨 보면은 잘못하면은 또 요도가 다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고 알려준다가 답입니다. 자, 46번 문제입니다. 잠을 자기 전에 대상자의 의치를 빼주는 이유는 1번 침 분비 촉진, 2번 잇몸 압박 예방, 3번 의치 변형 방지, 4번 의치 유연성 유지, 5번 턱뼈의 골밀도 유지.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2번이죠. 잇몸 압박 예방. 자기 전에 빼는 건 잇몸 압박 예방이고, 우리가 여태까지 기존에 많이 나왔던 문제는 의치의 변형 방지. 어떻게 하는 게 변형 방지였었죠? 물에 담가둔다. 그래서 묻는 말이 무엇이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죠. 의치하면 의치 변형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서는 문제가 왜 빼주느냐 하기 때문에 뭐예요? 잇몸 압박 예방. 2번이 답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 2번 방수포를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깐다. 3번 수건을 어깨에서 다리까지 덮는다. 4번 머리 밑에 패드를 깔고 패드 끝은 매트리스 밑으로 집어넣는다. 5번 패드가 없으면 이불을 말아서 사용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1번이죠.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가 머리에 오도록 한다. 이게 정답이고, 2번부터 살펴보면 방수포는 머리부터 엉덩이가 아니라 어깨 밑까지죠. 엉덩이까지가 아니라 머리부터 어깨 밑까지 깔고, 세 번째 수건은 어떻게 해요? 어깨에서 가슴 위까지 감싸고요. 그 다음에 4번 패드를 까는 것까진 맞는데 패드 끝은 매트리스가 아니라 물바지 양동이에 넣는 거고요. 자, 5번 패드가 없으면 이불을 말아서 쓰는 게 아니라 신문지 여러 장을 말아 놓고 비닐볼을 말아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47번 대상자 머리 감기는 방법 옳은 것은 1번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가 정답입니다. 48번 문제입니다. 발의 청결을 돕는 방법은 1번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2번 발가락 사이는 소독액으로 씻긴다. 3번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 모직 양말을 신긴다. 4번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따뜻한 물로 씻긴다. 5번 딱딱하고 두꺼워진 발톱은 식초물에 담궜다가 자른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4번이죠.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따뜻한 물로 씻긴다. 이게 답인데 1번부터 보시면 발톱은 어떤 모양? 일자로 둥글게 자르는 건요 손톱이죠. 자, 2번 발가락 사이는 소독액이 아니라 비누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씻기면 되겠고, 자 3번 무좀 예방하기 위해서 모직 양말인가요? 면 양말이죠. 모직 양말은 피하고 면 양말을 신기는 게 맞겠고, 4번은 정답이에요. 각질 제거하기에 따뜻한 물로 씻긴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딱딱하고 두꺼워진 발톱은 식초물에 담궜다가 자른다. 식초물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 각질을 제거하기에 따뜻한 물로 씻긴다가 정답입니다. 자, 49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열이 나는데도 목욕을 시켜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시원한 물로 목욕시킨다. 2번 해열제를 먹인 후 목욕시킨다. 3번 목욕 대신 물놀이를 하게 한다. 4번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준다. 5번 고열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4번이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준다. 그래서 목욕은 나중에 하자고 하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는 거, 요거는 53페이지에 문제 사례 13번의 대처 2번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입니다. 엉덩이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 후 벗긴다. 2번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한꺼번에 벗긴다. 3번 좌우로 체위를 변경하여 한쪽씩 벗긴다. 4번 침상머리를 높여 앉힌 후 입힌다. 5번 한 손으로 대상자의 허리를 지지한 후 입힌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 3번이죠. 좌우로 체위를 변경을 한쪽씩 벗긴, 엉덩이를 들 수 없기 때문에 3번이 답입니다. 여기까지 실기 일부 풀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명시해드린 교재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